최근 인터뷰 내용을 조금 공유해 볼게요. 4월 14일 인터뷰가 나가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DPA 법안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 실망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인터뷰는 Defense Production Act, 이 법안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답은 원론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1시간 분량이어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Defense Production Act, 이 법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이 발동되면 아렉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혜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Defense Production Act는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이고요. 국방, 안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생각보다 발동이 많이 됐어요. 2020년 기준 50여 차례나 발동이 되었었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가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국방 생산법을 발동한 적도 있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발동 방향을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포함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아렉이 ET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ETI 관련해서 열심히 어필을 했어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 증자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희석되기도 했죠. 인터뷰 내용에서는 ETI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인수했는지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히토류 추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렉에서 주장하는 히토류 추출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컨센트레이트 과정인데 널리 분포해 있는 히토류를 모아주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히토류는 흔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문제는 밀도 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량의 히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광물을 캐내야 하는 거죠. CEO 말에 의하면 레어스는 희귀하지 않고 어디에나 분포되어 있다. 문제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컨센트레이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귀한 것이다 라고 하죠. 두 번째 과정이 LAD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Isolate and Purification, 즉 추출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컨센트레이트 된 재료를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으로 추출하는 최종 과정이죠. 이 컨센트레이트 원료를 보면 마그넷이 있는데 이 마그넷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석탄 부산물, 석탄재를 컨센트레이트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2부에서도 다뤘지만 석탄 부산물, 석탄재를 통해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은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상용화되지 못했다고 했죠. 바로 이 컨센트레이트 부분 때문인데요. ETI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ETI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2에서 5% 정도 컨센트레이트가 가능했는데 그것을 50%까지 컨센트레이트가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Q&A 코너에서 질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질문을 보면 공장 가동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수입 목표가 얼마이고 재활용할 배터리랑 자석은 어디서 공급받을 건지에 대한 질문이죠. 첫 번째 답변은 수입 목표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루에 500kg 정도 생산할 것이고 킬로그램을 넘어 톤 단위까지 점점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수입은 한 달에 5에서 600만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이고 나중에는 100에서 200만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답변으로 배터리와 자석 공급은 어디서 받을 건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자석은 폐기된 풍력 발전기에서 가져왔고 NMC 배터리는 GM에서 공급받았고 블랙매스는 파트너들에게 받는데요. 헤리티지 그룹 같은 파트너들이겠죠. 이 블랙매스는 쉽게 말하자면 배터리를 가공해서 추출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히토류 단계와 비교를 하자면 컨센트레이티드 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배터리 공급은 수월하다. 하지만 자석 시장이 좀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석 공급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이겠죠.
마지막으로 CEO가 회사 어필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보여지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모든 돈을 여기다 베팅했다고 하고 있어요. 3부 내부자 거래 다룬 이후에도 CEO는 계속해서 주식을 개인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부 인터뷰에서도 잠깐 다뤘었지만 회사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내부자들이 계속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또 말했어요. 공장 가동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확실히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 상반기 안에 가동이 될 것이고 잘 되면 더 빨리 5월에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공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